반갑습니다. 시혜정원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2026년 매일 시니어 문학상 수상작 5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엉거주춤을 생각하며 간기영. 버려진 의자를 보면 꼭 망가진 골반 같다는 생각을 한다. 배밀이 끝에 겨우 앉았던 그때부터 예의와 안락을 추구했던 자세지만 의자에 앉은 모습에서 의자를 빼내면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는 것이다. 달팽이관이 달아난 난감을 앉혀둔 모습. 의자는 골반과 한 통 속이라서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일과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엄살이 있다. 우리는 그 골반을 열고 세상으로 나와 다시 골반으로 서류 뭉치 속 매일의 업무를 견디고 시험을 치르곤 했다. 쓴 오이를 먹고 허리를 곧게 펴고 걸으며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쏟아지는 소나기도 사정을 알고 보면 힘에 부친 애매한 자세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열매를 놓친 꼭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처지다. 헐거워지기 시작한 몸처럼 나사못이 느슨해지면서 세상 모든 엄마의 골반이 버려진 의자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의 불편한 자세는 의자에 길들여지고 오래된 의자는 늙어간다. 익숙한 자세란 오래 불편이 머물렀다는 흔적이다. 다음은 이 작품에 대한 챗GPT의 스마트한 감상평을 보겠습니다. 버려진 의자를 골반에 비유한 독창적인 발상으로 인간의 삶과 늙음, 어머니의 희생을 깊이 성찰한 수작이다. 익숙함은 오래된 불편의 흔적이라는 깨달음은 일상의 사물을 삶의 철학으로 승화시키며 오래도록 독자의 마음을 울린다. 얼음사니처럼, 나비처럼, 방윤우. 하얀 천 한 조각이 뜰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그게 왜 외줄타기로 보였을까? 줄부채 펼쳐 사뿐사뿐 걷는 저 얼음산이 나비되어 하늘하늘 바람을 가르는 오른손엔 합죽선 하나, 접었다 폈다 팔락거리는 날갯짓. 너른 신장로도 잡풀 무성한 오솔길도 아닌 천리가 지척리요 지척이 천리인 한낮. 사랑과 이별, 해와 달의 선 위에서 검푸른 바다를 내달려온 날들, 흰 파도 거품 날리며 여기까지 온 줄광대. 신명은 내 손안에 있노라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볼까. 200일 후 노인이 링거대를 밀고 나와 요양원 벤치에 앉아있다. 코나입, 옆구리에 줄을 매단 사람보단 낫다며 햇볕을 맛있게 쬐다. 가쁜 맥박이 재촉하는 줄 위에 한 살이 그의 죽음도 어쩌면 한판 줄광대 노름이었을까. 한 발, 또 한 발, 가느다란 명줄 위를 걷는다. 나비처럼 팔랑이며 민들레 가털처럼 가벼이 바람 타듯 하얀 빨래들이 천천히 흔들린다. 혼자라서 가벼울까. 얼음사니처럼 나비처럼 삶이 외줄 위에서 춤춘다. 다음은 이 작품에 대한 챗GPT의 스마트한 감상평을 보겠습니다. 외줄타기와 나비의 이미지를 통해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아름답고도 담담하게 그려낸 깊이 있는 작품이다. 삶이 외줄 위에서 춤춘다는 마지막 구절은 유한한 생을 두려움보다 자유와 신명으로 바라보게 하는 여운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일과 장예은. 봄이 물러간 자리에 취업 공고 몇 개가 스마트폰 화면을 떠다닌다. 손가락으로 위를 밀어 올릴수록 나는 아래로 가라앉는다. 공원 벤치에 앉아
꽃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본다. 꽃밭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서로의 그림자를 먹고 있는 곳. 옮겨 심은 국화는 어느 사이에 큰 지도를 펼치고 잎들은 흙의 모양을 바꾼다. 그 아래 채송화 몇 송이가 고개를 밀어 올리고 있다. 햇빛은 오지 않는데 기다리는 자세만 점점 높아진다. 백리향은 비가 지나가는 방식으로 몸을 낮춘 채 빈 곳을 하나씩 감싼다. 마치 빈칸을 발견한 사람처럼 휘청거리는 참나리 등을 본다. 누군가 기대어 울었을 것 같은 곡선. 그 위로 나팔꽃이 올라타고 방향을 비튼다. 사과도 변명도 없이 식물들은 곁 지나가는 법을 다투지 않는다. 밀어내고 휘감고 감싸고 올라타고 기어오르며 손이 없는데도 너무 많은 손짓을 한다. 꽃밭 가장자리에서 민들레 하나가 씨앗을 턴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은 것들이 가장 멀리 가는 이유가 된다. 하얀 입김 같은 것들이 공중에 잠시 걸려있다. 나는 달달 떨고 있는 맨발을 슬리퍼에 끼워 넣는다. 국화 곁가지에 채송화 눌린 잎에 휘어진 참나리 씨앗에 아직 닿지 않은 밤이 오고 있다. 다음은 이 작품에 대한 챗GPT의 스마트한 감상평을 보겠습니다. 취업난 속 청년의 불안과 꽃들의 생존 방식을 절묘하게 겹쳐놓아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현실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은 것들이 가장 멀리 간다는 구절은 방황조차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일깨우며 깊은 여운을 남긴다. 도마의 노래, 최수일. 믹서의 날카로운 파열음이 새벽의 고요를 갈아엎는다. 귀를 틀어막다가 나는 모자란 잠을 둘둘 말아 끌어당기다가 문득 먼 곳에서부터 내 잠을 깨우던 어머니의 도마 소리에 부스스 잠을 털고 일어난다. 이른 새벽, 어머니가 마늘 다지는 그 소리는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리다가 어느 순간 내 귀에 귀걸이처럼 걸려 찰랑거렸다. 어머니의 쪽파 써는 소리는 낡은 창문을 사락사락 문지르는 고양이 발자국 소리 같았고 북어 몸통 두드리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는 투두둑 투두둑 배고픈 복서의 거친 주먹질 같았다. 객지에 나간 아버지의 안부가 뜸해질 때면 그때 부엌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도마 소리는 없는 아버지를 세워두고 흠씬 패대기 치는 여장부 같았고 할머니께 잔뜩 핀잔을 들은 날의 도마질 소리는 마른 장마 잔뜩 낀 하늘처럼 무겁고 둔탁했다.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가 나의 모닝콜이던 시절, 그 소리를 들으며 내 키가 자라고 내 시야가 자랐다. 그때 어머니의 그 도마질 소리는 어머니의 감정을 쏟아내는 배출구였고 무기였고 음악이었고 칼춤이었고 난타였다. 이제 주인 잃은 그 도마와 칼이 어머니의 맵찬 손맛을 그리워하고 있다. 다음은 이 작품에 대한 챗GPT의 스마트한 감상평을 보겠습니다. 도마질 소리 하나에 어머니의 사랑과 분노, 고단한 삶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평범한 일상을 깊은 서정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마지막에 주인 잃은 도마와 칼은 어머니의 부재를 더욱 절절하게 환기시키며 사물에도 기억이 깃든다는 사실을 뭉클하게 전한다. 물수제비의 자세, 강명숙. 날지 못한 것들의 방식을 다시 배운다. 손바닥 위에서 식어있던 수제비 같은 돌 하나. 던져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새의 이름을 얻는다. 물은 날개처럼 열리고 짧게 또는 스타카토로 몸을 떠받친다. 수면 위에 남는 빛. 더 멀리 가기 위해 몇 번이고 낮아지는 몸짓. 세 번째에서야 새는 날개를 쫙 편다. 확 디딘 손목에서 놓쳐버린 궤적들. 물 위에 잠시 번졌다가 곧 사라진다. 읽히지 못한 흔적들. 몇 번 해야 나는 닿을 수 있을까? 손을 떠나는 순간마다 나는 알게 된다. 던지는 방식에 대하여 뜨겁게 닿았다가 곧 식어버리는 파문 위에서
돌이 새가 되듯 내 몸도 물 위를 스치며 날아간다.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저 새 한 마리. 다음은 이 작품에 대한 챗GPT의 스마트한 감상평을 보겠습니다. 물수제비를 날지 못한 돌이 새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형상화하며 실패와 도전의 의미를 섬세한 은유로 풀어낸 아름다운 작품이다. 마지막에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저 새 한 마리는 끝이 곧 새로운 비상이 될 수 있음을 일깨우며 깊은 울림을 남긴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